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4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미증시 우리나라 장중에는 이제 좀 선물 하락이 있기는 있었죠. 한 4.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면서 3% 초반까지 좀 끌어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장 열리고 하면서 다시 쭉 하락을 해서 미증시는 일단 어제 나스닥 6%, 좀 오랜만에 보죠? 나스닥이 6% 밀리는 거는 쉽지 않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6%는 그래도 가끔씩 보이는 것 같은데, 코스닥 기준으로. 그래도 나스닥이 6%는 좀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그게 이제 미국 증시도 그런데 어제 이제 유럽 쪽 조금 버티나 싶더니 프랑스, 독일, 근데 유럽 EU 쪽은 이제 관세 20%였죠. 근데 그거 치고는 나름 좀 얘네는 선방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부분들은 어제 이미 주말 끼고서 그 관세는 나왔었어요. 아니, 주말이 아니라 그 전날 해가지고 관세 부과는 나왔었고, 우리나라는 아침에 개파락을 했지만 미국 선물이 어제 4%가 넘었었거든요. 장전 4.3% 5%. 근데 이제 개파락 해가지고 2%좀 생각보다는 좀 덜 밀린 느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2%. 근데 이제 이 앞에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시작하더니 그대로 좀 버티는 모습.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또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움직임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여기서는 막 더 세게 막 크게 밀리고 싶어 하지 않는, 미국이 또 전저점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이 구간은 또 움직임 볼 수는 있겠죠. 계속 이쪽에서는 버티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트럼프 언급 그런 걸 통해서 저점, 이제 관세 부가 다가온다 하니까 여기서 또 다시 저점 이탈했지만 또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증시에 대해서 관세가 좀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센데 이거 왜 이렇게 대상이 많아?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저점 이탈하고 밀렸는데, 여기서는 또 이런 회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이번 주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뭐 결과에 따라서 또 출렁출렁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다음 주 넘어가서 지수는 좀 그래도 저점 형성하는지 그거를 일단 볼 것 같아요. 거기다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죠. 자, 그래서 관세 뉴스만 덕지덕지 있습니다. 좀 뭐 테마성으로, 요거 테마 좀 볼만한데? 그런 느낌의 뉴스는 좀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관세 뉴스예요. 뉴스를 좀 막 여기저기 뒤적뒤적 해봤는데, 다 관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유럽 증시 관세 폭탄이 3%대 급락, 유로화 급등, 캐나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의 25% 맞불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뒤에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상무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제품 더 수입하느냐가 이제 협상의 관건이다. 즉,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어요. 그냥 딱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니네 무조건 관세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관세는 먼저 때렸는데 협상의 여지는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봐 우리한테. 그래, 협상 조건 맞으면은 좀 줄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관건이다. 그리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 조만간 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상호관세 여파에 미국 증시랑 그다음에 세계 증시 급락을 했죠. 폭락에 대해서 뭐 예상됐던 거다. 진짜로 예상을 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 트럼프가 뭐 이제 미치광인 거는 다들 알긴 알 텐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신의 업적 같은 걸 좀 중요시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어필하는 부분. 그래가지고 그냥 이 증시가 이렇게 그냥 계속 박살난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그 대통령 하면서 행사했던 액션에 대해서 증시를 박살낸, 폭락시킨 대통령, 이렇게 남는 거를 또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경제를 박살낸 대통령이다, 이걸 원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뭐 협상이랑 뭐 이것저것 좀 그리고 있는,
지금 뭐 장기 국채 이제 뭐 100년짜리 뭐 얘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좀 뒤에 뭐 전략적으로 갖다 지금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어필했던 건 있죠. 트럼프가 그걸 좀 음모론 비슷하게 돌아다녔던 내용인데 트럼프가 증시 하락을 원한다. 금리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엮여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 이런 식으로 밀리고 했을 때 뭐 스태그플레이션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뭉쳐서 금리 인하는 일단은 연준에 대해서 압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 금리 인하는 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EU 측도 일단은 협상을 주력으로 하기는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건에 대해 미국이 안 받아들인다면은 불발된다면은 그때는 보복 관세하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마크롱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대미 투자 중단해 달라 촉구.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미국의 관세 부과를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향후 투자나 혹은 최근 몇 주 동안 발표된 투자는 미국과 지금 관세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을 때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막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면은 그게 이제 무슨 메시지가 되겠냐. 그래서 지금은 힘을 합쳐서 미국한테 저항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필을 좀 내세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유럽 국가들, 뭐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뭐 타격은 있겠지만, 결국 이 미국 국가에 대해서 이런 좀 나머지 국가들 단합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발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뒀을 거고 뒤에 국가 간의 좀 협상 디테일하게 좀 이어지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미국 그 관세 이후에 이제 또 첫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오늘이랑 내일 혹은 조금 이제 뭐 내일이라고 해도 다음 주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초 정도 해서 지수가 어차피 관세는 일단 폭탄은 투하됐어요. 투하됐고 이후에는 이제 해결하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심화되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겠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밀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크게 또 밀고 싶어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SI도 이제 또 다시 밤에도 접근하는 모습은 있고 자, 그리고 저건 저거고 저거는 이제 세계 글로벌 시황 이제 뭐 다음 주 중에 좀 안정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대통령 선고 탄핵 선고 오전 11시에 있어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오늘 뭐 고용보고서 이런 거는 근데 지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그 다음에 관세 시행일이 4월 9일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이제 협상 이런 게 좀 오는지 혹시나 뭐 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번에 전 세계 증시가 일단 출렁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4월 중에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중국 무비자 이런 내용도 있고 발표가 나오고 이게 뭐 한 3분기 중 시행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마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해 두고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그래가지고 이전 관례에 대해서 뭐 이번에도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관례상 그 전원 일치 뜻이 일치가 돼 있으면은 이유 먼저 막 이런저런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선고한다 라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 11시 딱 시작되고서 이게 이유부터 설명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먼저 결과부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각 재판장들 그 판단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결론을 내릴지 그래서 오늘 다들 요거에 대해서 뭐 좀 날 세우고 관심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용이랑 기각이 나왔을 때 좀 최대한 시나리오 짜 두시면서 인용이 된다면은 조기 대선 테마 흐름으로 확 하고 이제 진짜로 확정이 되는 거죠. 60일 해가지고 뭐 6월 3일이나 4일 6월 초에 이제 대선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당 야당 지지율 1위에 대해서는 김문수 이재명 지지율 이렇게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좀 보시면은
리서치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웬만한 언론사에 이제 부각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당대표, 여당 같은 경우 김문수,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제 리스크 있는 인물도 있고 뭐 한데 일단은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시장에서 일단은 보여주죠. 시장에서 딱 지지율 1위 관련 주들만 어제 상한가를 가든 시세를 주든 그랬습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야당 대표 관련주는 뭐 지금 한 3일 연속으로 움직였고 어제 김문수 관련주는 상한가 이렇게 좀 뽑아내는 모습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인물들 다양하게 있는데 최소한 관련해서 누가 대장인가? 김문수는 일단 평화홀딩스가 대장이죠. 평화홀딩스, 그 다음에 어제 대형포장, 평화산업 이렇게 좀 부각이 됐고 예전에 세원물산이 좀 셌는데 얘는 그 뒤에는 좀 잠잠해요. 그리고서 홍준표는 경남스틸 3일 요 정도가 있고 오세훈은 진양 시리즈, 이준석은 삼보산업, 대성창투. 일단은 밑에서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모습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주, 일자리가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 투자 그거 관련주도 있고 일단은 이런 차트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는 덕성 시리즈는 좀 대통령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상홀딩스, DTNCRO, 그다음에 뭐 부방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튀었죠. 그다음에 안철수는 사실상 안랩이랑 써니전자는 뭐 거의 주식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뭐 옛날부터 거의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종목의 흐름이라서 안철수 관련하면은 써니전자, 안랩 여기서 뭐 이제 나중에 까뮤엔씨도 메인으로 좀 엮고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관련주는 뭐 대장이 이제 좀 막 바뀌는 뭐 소프트 캠프랑 그 좀 짜잘짜잘한 종목도 상한가를 지금 2연상을 갔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좀 묵직했던 주도주 같은 느낌으로 뭐 대금 7,500억 터치고 분봉에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있었던 거는 오리엔트 전공이 가장 매매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형지 시리즈 오늘 형지 글로벌이라는 5연상 대장 종목이 일단 좀 귀환을 했습니다. 뭐 이런 형지 시리즈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뭐 정책주들 지역화폐 공공주택 저출산 세종시 이전 그 다음에 뭐 대북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창투사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것들도 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정책주로 좀 넘어가나 흐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기각이 나온다면은 뭐 지수 좀 출렁거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했지 이쪽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신라섬유 양지사 해가지고 뭐 요것들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주로는 아까 덕성 그 다음에 애니농률 이런 거는 이제 환기 종목이긴 한데 관련해서 이전에 인맥주로 부각이 됐던 케이스고 그 다음에 대한고래랑 원전 이렇게까지 좀 일단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G랑 대한고래 관련주들은 좀 엮여 있고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동양철관 이런 게 이제 대한고래 관련주였죠. 그래서 차트는 그냥 무난합니다. 뭐 120선 밑에서 좀 버티고 있거나 동양철관은 위에서 LNG 사업에 좀 참여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21선을 좀 타면서 날마다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선엔지니어링 좀 밑에 깔려 있고 원전은 최근에 뭐 그 체코 본계약 그런 게 조금 어제 뉴스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메인으로 부각이 안 돼서 좀 밋밋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내가 시나리오를 미리 좀 짜 두시면은 매매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해서 진짜 정치 쪽은 각자 원하시는 생각이 진짜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거고 한데 일단은 좀 국가 자체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정재, 정우성 중국 찾아서 알리바바 만났다. 한알령 해제 대비 해가지고 요거는 일단 한알령 해제 대비라는 키워드로 뭐 화장품이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한데 화장품보다는 저기는 아티스트 시리즈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밑에서 좀 기고 있죠. 이런 종목들 요 키워드로 갔다가 이제 중국이랑 뭐 기업 단위에서 뭐 협업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는 뒤에 오징어 게임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로봇 쪽은 지금 뭐 정의선 회장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하나 쓱 하고 단독 뉴스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수만 대 규모 로봇 구매, 정의선 회장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타운홀 미팅, 미래 사업 계획 등 밝혔다 해가지고 단독 뉴스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수만 대 로봇 구매 예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자동화 시스템을 좀 계속 메인으로 힘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 뉴스는 일단 로봇 쪽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이젠 RLM 이런 것들은 액추에이터 해가지고 엮일 수도 있고, 클로봇, 하이젠, 그다음에 로보티즈, T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등 해가지고 보스턴 쪽은 이렇게 치면은 대충 관련주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전방 이런 거랑 현대 시리즈, 클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5조에서 11조 평가, 요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엮어버리는 이런 뉴스들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브넥스는 이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 한국 무브넥스는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 라고 홈페이지에 무브넥스가 좀 어필을 하기는 했죠. 자, 그래서 일단 로봇은 뭐 클로봇부터 하이젠, 뭐 끼 좋은 애들이 워낙 많아서 얘네는 차트는 사실 그냥 좀 그래요. 최근에 대신에 지수 대비 진짜 세죠. 지수 대비 정말 강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좀 버틸 거 쭉 버티면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키워드 로봇에 좀 힘을 주는지, 그리고 뒤에 보핏, 제슨토르 키워드들 계속 있어요. 현대차 하반기 생산 연장에 투입하려면은 올해 뭐 이제 지금 상반기 중에 구매 뭐 계약하고 이제 하반기 시작되면서 슬쩍슬쩍 투입을 하거나 그런 게 또 뒤에 뉴스로 부각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아니면 보복 관세로 더 커지거나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시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전 세계 증시 조금 반영을 했다고 좀 생각을 들어서 뭐 내일도 뭐 5%, 내일 모레도 뭐 5%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이제 좀 충격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요거 뭐 한 다음 주 중에는 해가지고 좀 안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오늘 뭐 밤중이나 오늘까지 미국이 민다면은, 저는 제가 미장하고 있으면은 저는 오늘까지 해서 뭐 이윤봉을 만든다면은 어디 갔어요? 해외 주식. 이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또 음봉으로 밀어, 제가 만약에 미장하고 있으면 저는 그러면은 오늘은 종배를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제가 미장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음봉을 하나 더 만든다. 뭐 1%든 2%든 3%든 뭐 민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종배는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오늘 그냥 좀 옆으로 기거나 슬쩍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 선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전선업계 미국 관세에도 큰 타격 없다. 관세 대상이 될 구리 등 원자재 값 상승이 되래 수익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 고객사로부터 관세 인상분을 전가받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변압 쪽 해가지고 요쪽은 요즘은 이제 좀 심심하죠.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차트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뒤에 실적 기대치 있는데 매력적인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도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네요. 그다음에 대원 시리즈는 뭐 정치 엮이면서 여기서 반등 한 번씩 좀 주고 또 내려오는데 끼 좋은 종목이 정말 많아요. LS는 조금 아쉽네요. LS 계열은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언급이 있었죠. 해가지고 좀 꼬우면 투자하지 마라 라는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쪽 기업은 좀 손은 안 가는데, 여기는 뭐 이제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슬쩍슬쩍 좀 체크하면서 좋은 차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뭐 단발성으로 좀 반짝하는지. 자, 그리고 뒤에 LNG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결국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4월 9일 협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한택, 화성밸브, 동양철강 등등 관련 LNG 키워드들. 한택은 어제 움직임도 좀 꽤 괜찮았거든요. 저점 쓱 올리면서 고점 깨고 이런 모습들 좋아서 오늘 또 신고가 35,000원 돌파하면서 트라이 하는지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 자, 다음에는 지금
푸틴 러시아 특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대표랑 이제 회의 중이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좀 협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해법의 불만, 근본원이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푸틴 특사 워싱턴에서 미 정부 대표와 회의 중, 그 다음에 트럼프는 5월에 좀 사우디 방문 얘기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지 대동기어랑 해가지고 대동기어 필두로 나머지 재건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꽤나 괜찮은 자리 있는 종목도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틱톡 매각 승인 대가로 대중 관세 면제 고려 이전부터 있던 뉴스이기는 하죠. 그래서 과연 틱톡이 이제 미국의 손에 좀 미국 사업부는 들어갈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거 왜 반도체는 어제 삼전 메모리값 최대 5% 인상.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 주가에 좀 영향을 주기에는 사실은 오늘은 엔비디아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아, 엔비디아도 지금 100이더라고요. 100달러. 이런 건 조금 매력적일 수 있죠. 100달러라는 임팩트 있는 자리 또 깨고 하면은. 자, 그래서 그렇게 있고, 뭐 나머지는 바이오 쪽에서 올릭스 탈모 치료제 임상 속도 내는 이유 기술 이전 기대감 오른다. 그래가지고 올릭스는 요에도 저점 이탈 반등 좀 끼 좋은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뭐 신규 상장이랑 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장중에 좀 부각됐던 얘네를 좀 테마로 묶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 미국 관세에 대해서 좀 영향 덜 받는다 하는 게 이제 뉴스 붙였던 게 넥스틸, 미트박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맥, 알로코, 인그루들의 동아기업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관세에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뉴스 키워드 붙이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결과, 요게 이제 뭐가 됐든 가장 우선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결국 시황이랑 그 다음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 다 갈려요. 시황이랑 그 다음에 테마, 돈 쏠리는 테마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만 보면 돼요.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시나리오 잘 세우셔서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제 변동성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거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고, 나는 미 증시도 그렇고 나는 좀 불안해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정도까지 일단은 좀 시장 대충 관망하면은 그래도 지수 좀 결과 나오고 하면 어차피 안정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선반영을 많이 해놨거든요. 어제 미국 선물 4.5% 빠지는데 우리나라 그냥 마이너스 2% 시작은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바로 밑꼬리 들려서 보합 플러스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합선으로 돌려놓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미국 그 관세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갖기보다는 일단 요거 결과랑 좀 버무려서 미국이 뭐 여기서 뭐 또 오늘도 밀리고 내일도 밀리고 그러면 얘기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 초쯤에는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빠르면 오늘이고 턴 시키는 게. 그래서 그거랑 좀 같이 버무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금 있는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를 좀 생각하면 되고, 나는 변동성에 베팅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이랑 내일 그 월요일 화요일 요 정도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신규 상장 개별주, 그 다음 뭐 이제 화장품, 한알령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이제 그냥 개별 뉴스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했지 지수 아마 결과 나오기 전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이거 결과 나오기 전에 지수가 순간적으로 뭐 급등을 하던가 급락을 하던가 이 움직임이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 따라서 더 밀릴지 돌릴지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올라갔으면은 더 갈지 밀릴지. 그래서 아마 요때 앞두고서 해가지고 지수 스멀스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 그거 외에는 뭐 지수 많이 밀린다 싶으면 했지 테마 애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지수가 좀 좋게 반응한다 싶으면은 이런 방산, 반도체, 유리기판, 바이오, 로봇은 오늘 그래도 조금 위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앞에다 두고 해가지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환율, 당일 주의, 기간외인 수급, 그다음 미선물
이렇게 좀 오늘 계속 시향이 안 좋을 때 이건 무조건 필수예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다들 막 생각이 많으실 텐데, 어찌됐든 봐야죠. 결과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은 핵심은 결국 대응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내가 풀베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제 정치 테마, 대선 테마에서 이제 해방이 될지 아니면은 대선 테마를 이용해서 또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질지